박건 시작하겠습니다.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에 사람이 없다고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 저도 일하기는 싫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일을 안 하는 걸까?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국경차르를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누굴 또 임명했냐면 국경 차르? 네, 그러니까 국경에서 이민자가 넘어오는 것을 네가 막아라. 짜르. 짜르, 그 러시아 네. 그 짜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반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은 또 백악관 부서실장으로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뭐 임기 첫날부터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다가 대통령 상원 하원까지 미국의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까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민자를 추방하는 강경책은 아마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그러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관계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뭐 땅밖에 없다. 심지어 그 건설할 노동자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나면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을 때까진 누가 짓는데? 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죠. 그럼 그 일할 사람이 왜 없는지 보면 조기 은퇴하고 나서 돌아오지 않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요거는 경제활동 참가 인구를 퍼센트로 보여주는 건데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은퇴를 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인구를 보여주는 건데 9,500만 명이었던 인구가 1억 명까지 늘어났어요. 한 500만 명 정도의 경제활동 인구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팬데믹 때 좀 쉬어보니까 그렇게 아득바득 살 필요가 없더라. 그냥 이 김에 은퇴하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9,500만 명이었던 인구가 1억 명까지 늘어났으니까 500만 명 정도가 난 돈도 좀 모아놨고 그냥 은퇴해서 편하게 살지 뭐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일하는 사람이 없어진 이유가 많이 알려진 건 뭐 출산율, 고령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베이비 부머가 조기 은퇴하고 안 돌아오는 이유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미국 내에서 갖고 있는 전체 자산 가운데 50% 넘게를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니까 굳이 내가 지금 일할 필요가 있겠어가 그 첫 번째고 일은 주식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하는 거죠. 캥거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낳은 아이들,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캥거루 세대가 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돈은 벌어 쓰는 게 아니라 받아 쓰는 것이다. 부모님한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80조 달러가 이 베이비 부머가 세대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해요. 근데 그럼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좀 유산으로 남겨주는 물량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30년까지 그 자녀들이 대략 한 68조 달러 정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68조 달러. 7경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사실 지금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기 은퇴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그 은퇴 연령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그 자녀들이 학력이 너무 높아요. 근데 그러면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미국에서 공장 지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설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그 대학원 박사들 막 이런 사람들 있고 잔뜩 있는 거죠. 그냥 차라리 뭐 그런 사람들까지보다는 몸 건강하고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인력이 어디에 부족한지 보면 필수 산업에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필수 산업이 방금 말씀하셨던 건설이라든지 또 미국은 에너지, 그러니까 그 석유 시추 많이 하잖아요. 그쵸. 시추라든지 아니면 의료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든지 워낙 내수가 큰 곳이니까 그런 데 필요한 필수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학력 남성 근로자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진짜 필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시추 이런 데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건데 이게 되게 저는 믿기지 않았었는데 남성 근로자들이 약물로 인한 구금, 구속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맞다? 근데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유의미할 정도로 많아요? 그 미국 인구 전체 가운데 약물이나 약물 관련 구금으로 인해서 일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4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표 460만 명이요? 큰 비중이죠. 아까 500만 명이
은퇴를 하면서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만큼이 약물이나 구금 관련돼서 없어졌다는 건데 진짜 많이 하는구나. 지금 보시면 아래에 그 구금 혹은 구속 관련된 인원이 190만 명, 약물 관련돼서 일자리에 못 나가는 인원이 270만 명, 합쳐서 460만 명. 이건 전체입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근데 이 전체 가운데 남성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남성 비중 가운데서도 핵심 노동 연령대가 있잖아요. 25세부터 54세까지 핵심 노동 연령대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금 인구 가운데도 보면은 190만 명이 일자리 못 나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른편에 보시면 140만 명이 핵심 노동 인구 남성입니다. 190만 명이 구금 구속으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그중에 140만 명이 남성의 경제활동 인구다. 그것도 핵심 노동 인구. 25세부터 54세 사이. 그 정도로 많은 남성들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약물과 구금 구속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저학력 인구가 없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경제를 살려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더니 연봉이 높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화살이 쏟아져서 자녀들을 대학으로 보내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조사였던 2022년 조사를 보면은 그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는 고등학생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커뮤니티 칼리지로 우리가 학위를 따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건 근데 진짜 높은 게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칭찬했던 게 진짜 뭐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대학 진학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고 미국이 한 40% 초반 뭐 그 정도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배워야 된다. 똑똑한 사람 많아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다 올라왔네. 3분의 2면. 그러니까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점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미스매치 있잖아요. 학위를 요구하는 일자리 수보다 고학력 학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2019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 학위를 보유한 사람이 450만 명이 증가했는데 그 당시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근로자는 370만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근로자? 네. 그럼 나머지 80만 명은 눈높이가 안 맞아서 일자리를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 근로자가 370만 명이고 대학 학위 보유자가 450만 명이면은 전체 근로에는 저학력 근로자들이 필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학위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놀아야 되네. 그러니까 학위가 있는데 내가 굳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어느 곳에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지를 보면은 그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탑 10 산업이 있는데 그 탑 10 산업 가운데 9개가 고학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주 기자 전공도 이쪽이랑 관련이 없죠.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배관공이 대졸자보다 연봉이 더 높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놈의 배관공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미국이 진짜 배관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배관공이 진짜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빈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이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필수 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건설인데요. 그 건설이 이민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3분의 1가량이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노가다판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시죠. 그런데 그 건설도 사실 우리가 세분화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건설에 어떤 인물들이 필요한지 보면은 여기도 배관공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 공장 짓는데 거기에 이제 수도관이 어떻게 연결될지 하수는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배관공 필요하고요. 목수 필요할 겁니다. 나무 잘라야 되니까요. 건설 장비 운전자 필요하죠. 그다음에 전기 기술자 필요하죠. 기계공 필요하죠. 용접공 필요하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남성인데 이런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 98%, 97%, 뭔 비율이에요, 그게? 다 남성 비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학력 남성 근로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설에 필요한 필수 인력들은 대부분
남성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쪽에 지금 사람이 없는 거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건설에서 이민자 의존도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주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텍사스 같은 특정 주에 가보면 거의 40% 가까이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불법 이민자들 있잖아요. 예, 예. 불법 이민자가 전체 건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0에서 19%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5명 중에 1명이 불법 이민자일 수 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대략 건설 산업에 근로하는 종사자가 1,000만 명이다. 예. 그러면 한 300만 명 정도는 이민자고 예.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는 불법 이민자다. 요 정도로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불법 이민자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도 낮겠죠. 대략 이민자에 비해서 25% 정도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자라고 하는 건 이제 합법 이민자예요. 그쵸. 합법 이민자보다도 한 25% 정도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이민자의 추방 정책이 본격화되면 사실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우리나라 기업들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 그 구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예. 국가적인 지지는 이미 대통령 선거로 얻은 것 같긴 합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원주민이 뭐 얼마나 있어. 네.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일 건데 이민자를 배척하는 거를 이민자들이 좋아해요? 이민자들이 지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증거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경합주에서도 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것도 증거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왜 이민자는 이민자를 싫어할까? 범죄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요. 정치 성향이 변화했다는 것도 있을 거지만 경제적 측면을 생각해 보자면 미국 태생인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와 직장에서 경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일하는 일자리에 미국 태생인 사람들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존의 이민자들이 일하는 일자리와 불법 이민자들이 일하는 일자리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예전에 뭐 백인 노동자들이 나의 일자리를 이민자가 뺏어갔다 네.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네. 이미 이민이 와 있는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에 미국 시민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를 다른 이민자가 더 들어오게 되면은 뺏기거나 네. 아니면 어쨌든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서 급여가 내려갈 수 있다. 그렇죠. 아, 여기 굴러 들어온 돌 박힌 돌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나는 박힌 돌이다. 아까 그 불법 이민자들의 급여가 조금 더 적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서 나의 임금이 끌어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기존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그 캠프 당시에 우리가 이민자를 막아주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우리의 급여를 올려준다는 소리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인건비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세 인하해줄게라고 트럼프는 공약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소득세도 낮춰준다 그랬잖아요. 법인세. 그때 그렇죠. 소득세까지 폐지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뭐 말은 쉽지. 네. 내가 리더라 그래도 세금 내려줄게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빵꾸 나는 돈은 어떻게 해요? 그걸 관세로 메꿀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천재인데 그게 안 맞을 건데 안 숫자가. 맞을 거죠. 네. 우리가 세 가지의 그 항목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예컨대 이제 관세를 높인다고 치면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감세를 한다. 뭐 감세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도 세수 감소, 그다음에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채 발행 막 하고 그러면 시장 금리 올라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또 예.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죠. 그렇죠. 분명히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야 될 요인인데 이걸 요리조리 잘 조합해서 말을 만들어내니까 그럴싸해. 근데 어쨌든 이거를 반영해서 시장에서는 네. 이제 금리를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인하하고 있는 시점인데 시장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본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우리가 트럼프 1기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관세 전쟁이 있었지만 인플레는 발생하지 않긴 했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 당시는 저금리 약달러 시대였었고 예. 지금은 강달러 고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이 포장된 것처럼 아귀가 정확하게 맞아서 떨어질지 예. 아니면 반대로 진짜 인플레가 발생할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게 됐을 때 진짜 사람을 못 구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구해도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할 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미국에 공장을 지은 한국 기업들을 좀 취재해 봤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런 어려움을 드러내놓고 토로하는 곳은 없긴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불법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까지의 불법 이민자를 통계를 보여주는 건데 피크가 1,200만 명 2008년이었었고요. 예. 그게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2020년에 저점을 찍고 지금 1,170만 명으로 다시 피크 때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법 이민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했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불법 이민자를 다시 추방하게 된다면 이 숫자는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위한 두 번째 조건이 고용이었던 만큼 미국에서 일손이 부족한 것은 고질적인 문제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그 문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하게 이민자를 퇴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게 됐을 때 진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기업들의 경우는 그나마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버틸 가능성은 있는데 대기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게 되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이제 장비 기업들 어떻게 보면 그 협력사들이죠. 예. 협력사들도 같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협력사들은 과연 그런 인건비를 부담할 만한 재정력 여건이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근데 진짜 그 모든 사람한테 매력적인 건데 그래서 모아놓고 보면 참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할지 그런 네. 고민이 좀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 미국에 공장 지라니까 짓고 있는데 공장 짓게 할 거면 좀 사람도 좀 잘 이렇게 충원해놓고 뭐 해야지.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건이었습니다.